우리나라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 주식 이제는 탈출해야 할까? 여러분, 유튜브나 포털 검색창에 이런 키워드들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해 보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적게 자며 가장 뼈 빠지게 일하는 한국인.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늘 팍팍하고 경제는 항상 살얼음판 위기라고 할까요? 정치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득권의 탐욕 때문일까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탓하며 분노해왔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지정학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저주받은 지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원 하나 없는 이 좁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이 강요받은 초고도 압축 성장의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부의 지도를 왜곡시켰는지 뼈저리게 파헤칩니다. 진짜 돈의 흐름을 읽으려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의 룰부터 차갑게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살기 힘든 첫 번째 이유, 우리는 반도 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멋진 다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로는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불량국가에 의해 땅길이 완벽하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유럽은커녕 중국, 러시아로도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물리적으로 완벽히 고립된 섬입니다.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끔찍합니다. 한국은 기름, 가스, 철광석, 식량 등 공장을 돌리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뚫려 있어 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이나 대륙 횡단철도를 썼다면 엄청난 물류비를 아낄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자원을 비싼 돈을 주고 배로 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비싸게 가져온 자원을 가공해서 다시 100% 바다를 통해 해외로 팔아야만 먹고 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수출 몰빵 구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한국 경제가 톡감에 걸려 휘청거리는 이유가 바로 바다의 모든 생명줄을 의존하는 이 태생적인 섬나라의 한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이 고립된 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전부 세계 최강의 체급 깡패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그에 맞서는 거대한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4개의 국가가 정확히 힘을 겨루는 지정학적 단층대 정중앙에 끼어 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의 입속에 들어간 호두와 같은 신세죠. 이 무시무시한 압박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국가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국방비로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의 피 같은 돈을 씁니다. 만약 우리가 유럽의 스위스처럼 평화로운 이웃 사이에 있었다면 그 막대한 국방비는 우리의 복지, 교육,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매일매일 국부의 엄청난 에너지를 안보에 지불하며 구조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강요받는 억울한 지정학적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잔혹한 지정학적 한계가 결국 우리 일상의 가장 끔찍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바로 초경쟁과 초출산입니다. 자원은 없고 땅은 좁은데 주변은 깡패들 뿐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국가가 주도하여 자본을 소수에게 몰아주고 단기간에 경제를 끌어올리는 초고도 압축 성장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자 독식의 재벌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돈가 양질의 일자리는 오직 서울이라는 작은 심장부에만 기형적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국토의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의 짐승처럼 모여 살며 그 좁은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무한 경쟁 사회가 열린 겁니다. 명문대, 대기업,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이 세 가지를 얻지 못하면 토태된다는 공포감이 한국인의 DNA에 각인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서울에 미친 집값을 감당할 수 없고 아이를 낳으면 이 지옥같은 입시 경쟁에 밀어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세계 1위 저출산은 단순히 젊은이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저주받은 지정학이 만들어낸 가혹한 시스템 속에서 번식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는 가장 합리적인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방이 막힌 섬나라의 물류, 4대 강국의 숨막히는 군사적 압박, 그리고 그 생존 투쟁이 만들어낸 부동산 거품과 인구 소멸. 이 모든 팍팍함의 근원은 정권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를 짓눌러 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멱살을 쥐고 흔들 거대한 지정학적 하드웨어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의 잔혹한 룰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분노를 거두고 냉정하게 내 계좌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는 지정학적 영토에 갇혀 있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의 돈은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지도의 한계 속에 갇혀 우아양할 수밖에 없는 내수시장과 코스피에 내 소중한 자산의 100%를 묶어두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더 넓은 해양 세력으로 달러와 글로벌 기축 자산으로 분산시켜야만 이 팍팍한 시스템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바꿀 수 없다면 내 투자의 지도를 바꾸십시오. 진짜 돈의 흐름은 갇혀있는 우물 안이 아니라 넓은 바다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더 날카로운 돈의 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지정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